국가기관의 통계 조작 뒤에 가려진 위험한 현실을 알려주는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 2021년 대상투 이후 8년 조정은 현재 진행형 반등 B파동을 멈추고 대세하락 C파동이 다시 시작된다. 다가올 대세하락에 대비하고 비로소 다가올 2028년 전후의 상승장을 준비하라. 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의 제목, 오늘은 실거래가 지수는 어제는 했으니까 오늘은 경제지표. 당신은 속고 있다. 뭘 속아 속기는? 네, IMF 직전과 너무나도 똑같은 경기 순환지표와 부동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초에 리치고 가서 이걸 찍었었거든요. 이거 아닌데? 다시. 네, 뭐 일단 장기 사이클에 대해서 하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요거 경기 순환지표. 요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어떤 것이냐? 경기 지표를 보면 1950년대부터 경기 순환지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70년대부터 있거든요. 저는 다른 책에서 이렇게 순환지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를 1959년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어요. 제가 다 이거 고증을 통해서 다 자료를 셋업을 한 거니까. 요거는 시가총액 상위 서울 아파트 상위 100등 안에 들었던 122개, 즉 89년부터, 그러니까 80년대부터 매 10년마다, 그러니까 매 9년마다, 그러니까 89년, 99년, 2009년, 2019년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10년마다 체크했을 때 10등 안에 한 번이라도 들었던 아파트가 있으면 그거를 포함을 시켰어요. 그 대신 101등은 빼질 않아. 그러니까 누적을 하다 보면은 122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100개를 스타지수 100이라고 하는데 실제 포함된 아파트는 122개다. 당연하죠. 왜냐면 그 89년에는 85등이었는데 지금 130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빼면 안 돼요. 왜? 80년대에 그 아파트가 주름을 잡았기 때문에. 자, 그걸 거기다가 물가를 감안해서 리얼, 그러니까 워낙 센 놈들, 100등 안에 든 놈들이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여기에 무슨 뭐 리센치도 들어있고 옛날에 반포 주공, 뭐 반포 자이, 이게 재건축하기 전 그 70, 80년대 아파트부터 제가 다 셋업을 한 거니까. 자, 그 추이를 보면 이게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랑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두 가지예요. 자, 근데 이걸 확대를 조금 하다 보면 이거 리치고에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지금 상황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8년을 빠졌는데 그 중에 이렇게 3년 빠지고 3년 반등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2년 동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거를 반으로 줄이면 요게 1년 반이면 이게 3년이 되겠죠. 이거 보세요. 91년 5월달인데 97년 2월달이니까 정확히 6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21년 10월달이 상투라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 데이터로는 작년 11월달이 이미 상투야. 근데 강남 막 오르는데 뭐 리센치 막 오르는데 서울 아파트 100등 안에 드는 아파트를 상승률을 물가로 보정을 하면 하락하고 있다니까. 작년 11월달 이후로 12월은 실제로 명목도 하락했고 물가도 올랐고요. 1월달은 명목이 올랐는데 CPI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2월달도 조금 플러스, 아직은 플러스잖아요. 아직 물가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것도 3월 2일날 물가가 나오면 아마 이것도 마이너스가 돼갖고 3개월 연속 마이너스라고 나올 거예요. 우리 아파트는 여기 와 있는데 전고 좀 넘었는데 그거는 서울 아파트, 전국 아파트 중에 몇 개, 서울 아파트 중에 일부분이지 전체로 일반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반 25명이 있는데 앞에 한 2, 3등 애들은 성적이 올랐는데 근데 나머지가 다 떨어졌어. 그럼 교장 선생님 볼 때는 그 반은 성적이 떨어진 거라니까? 근데 자꾸 담임 선생님은 우리 반 1, 2등은 점수 올랐는데요. 이걸 우긴다고. 지금 언론이 하는 게 그거예요. 반포, 뭐 서초, 뭐 잠실 이런 데가 뭐 전국도 넘고 막 어쩌고 하니까. 그런데 성적 떨어진 애가 23명은 성적 떨어지니까 22명은 그 중에 5명은 완전히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와중이에요. 자, 문제는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최근에 김기현 대표랑도 얘기했지만 최근 1년 넘게 선행지수가 올라가는데 동행지수는 계속 빠져. 과거에 어느 순간을 봐도 선행지수가 꺾이면 3, 4개월 있다가 동행지수도 꺾이고 선행지수가 먼저 바닥을 치면 동행지수도 3, 4개월 있다가 이렇게 치고 늦어도 한 6개월 정도 있다가는 선행을 시차를 뒀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1년 반 동안 오르는데 1년 반 동안 동행지수가 계속 빠져. 즉
이게 2020년 IMF 때는 아니 코로나 때는 선행지수랑 동행지수랑 거의 워낙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동시에 반등을 했어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가 꺾일 때 선행지수가 먼저 꺾였죠. 이 선행지수 꺾인 다음에 서울 아파트가 여기서 꺾였다니까. 21년 10월 달에 상승 쳤을 때 이거 다 알잖아요. 제가 저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느낄 거야. 물론 급락은 22년 하반기에 왔지만 21년 10월 이후에 계속 야금야금 빠지고 있었다고. 그런데 선행지수가 그보다 먼저 꺾였다고. 그 다음에 선행지수가 여기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죠. 이게 2020한 한 3년 정도 돼요. 3년 정도에 바닥을 치고 올라가죠. 이렇게 바닥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이렇게 바닥 치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행지수가 이렇게 올랐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떠야 되거든? 떠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꼬라박아요. 즉 동행지수가 거짓말을 하거나 선행지수가 거짓말을 하거나 김기현 대표는 아까 며칠 전에 지난주 초에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빨간 거 있죠. 이 빨갱이가 거짓말한 거라니까. 즉 여기는요 실제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선행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막 돈을 풀었죠. 특례 보금자리는 어떡하고서 막 거기다 금리도 인위적으로 낮추고 막 그래가지고 뭔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잖아. 그러니까 선행지수가 먼저 떴어. 근데 실물 지표는 계속 하락하는 거야. 자영업자 폐업하고 그다음에 명퇴하고 그다음에 하도급 지급 못하고 건설사도 부도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현상이 언제 있었냐? 우리나라 60년 동안 보면 이런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즉 확대해 보면 선행지수가 올라가는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동행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거 있잖아요. 즉 선행지수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뒤따라서 동행지수가 올라가지 않은 적이 딱 한 번 있었다니까. 언제예요? IMF 직전이에요. 자, 그걸 갖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IMF죠. IMF.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때 91년도에 상투 치고서 빠진 다음에 반등했다가 다시 빠져갖고 이게 8년을 하락한 거거든. 크게 보면. 그런데 이때 97년, 96년, 97년 잘 생각해보세요. 그때 IMF 직전이었죠. 환율이 막 1,400원, 1,500원, 1,600원 막 올라갈 때야. 2,000원 가기 전에. 그때 기업들이 부도나기 시작했다고. 그런데 부동산만 막 올랐죠. 그러니까 이때 96년도, 97년도에 주가가 대폭락을 했다고. 1000포인트가 600포인트 가고 그랬다고. 그런데 부동산만 올랐어. 근데 이게 왜 올랐는 줄 아세요? 선행지수가 올랐거든. 잘 보세요. 이때 보면 이때는 2, 3년도 돼요. 그러니까 선행지수가 먼저 바닥치고 오르니까 한 6, 7개월 정도 있다가 바닥을 쳤죠. 이게 바닥 쳤죠. 그 다음에 94년, 9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도체 논쟁이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17만 8천 원 딱 찍고 폭락해갖고 3만 2천 원까지 빠졌어. IMF 때 4분의 1도 말았다고. 80%가 빠졌어. 80%. 지금으로 치면 그 3만 2천 원이 지금으로 치면은 그 50분의 1로 해봐요. 600원이라고. 600원. 600원까지 폭락했다고. 600원 이 IMF 때 삼성전자가 600원까지 폭락했다니까. 80%가 폭락했다니까. 근데 부동산만 여기서 혼자 오른 거야. 왜 올랐는지 아세요? 선행지수가 올랐어. 왜냐면 여기서 막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또 막 우리나라 부도나기 전에 김영삼 정부에서 막 부양책을 했다고. 그러니까 선행지수가 막 올라가. 막 정부에서 대책 나오고 밀어내기 하고 뭐 하여튼 정부 발주하고 막 하여튼 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동행지수가 이제 꺾일랑 말랑 하고 있잖아요. 아직 꺾이진 않았어. 껄떡껄떡 하고 있는데 선행지수가 여기서 급하게 올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가가요 여기서 600에서 800까지 잠깐 반등을 해. 잠깐 1145에서 600까지 빠진 다음에 800까지 반등한다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277까지 폭락을 했지. 근데 추세적으로 주가가 1140에서 4분의 1 토막 275까지 4분의 1 토막 나눈 와중에 부동산이 중간에 이렇게 이것도 빠진 거 아니고 야금야금 오른 거야.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했을 때도 이 정도 올랐으면요 명목으로는 훨씬 더 올랐을 거라고. 이때는 폭등이고. 이거 왜 폭등인 줄 아세요? 선행지수가 반등을 했다니까. 근데 선행지수가 반등을 하면 동행지수가 끌적끌적 하다가 여기서 반등을 해야 되거든. 근데 갑자기 IMF가 오면서 뭐 이때 한보 부도나고 뭐 대우그룹 부도나고 하면서 주가가 대폭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지수가 한 번에 이렇게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하려고 이제나 저제나 하고 있었던 동행지수가 같이 폭락을 해버린 거야. 물론 IMF 때는 또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했죠. 지금 상황이 저는 이거라고 봐요. 즉 우리나라에서 딱 한 번 있었던 IMF 직전. 물론 지금 달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 당시는 달러가 부족한 거고 지금은 외환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내환 위기야. 하여튼 여기서 쪼고 하면 또 탄핵 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또 그 할아버지들 또 휘발성 들고 온다. 이게 뭐냐면
지금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을 살리려고 여기서 특례보금자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뭐냐 정자은행이었나 그게 뭐였죠 이게 신생아대출론 나 정자대출 뭐또 착착까지 하여튼 그거라고 두 번에 뽐뿌질 했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동행지수는 실물이에요. 선행지수는 어떤 기대감과 정책과 이게 미리 반영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행지수가 막 뽐뿌질을 한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도 막 오른 거야. 근데 동행지수가 안 따라와. 거기다가 계엄 탄핵까지 벌어지니까 내년에 오늘 봤죠 금리 내렸지만 성장률은 더 낮췄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연말까지 나온 거거든요. 10월까지. 그러면 2, 3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얘랑 같이 폭락하는 거 있죠. 언제처럼? 이때처럼. 얘가 반등을 하는데 얘가 반등을 못해. 그러다가 같이 빠져버려. 저는 지금 딱 그 상황이라고 봐요. 우리나라의 60년 데이터 중에 딱 한 번 있었던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거꾸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다이버전시라고 해요. 다이버전시의 끝은 더 최악의 컨버전스가 나와요. 같이 폭락한다니까. 이렇게 되면요 주가든 부동산이든 뭐 우리 가정 살림이든 자영업자든 대기업이든 뭐든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대감으로 또 지금 강남 서초 이런 게 올린 거 보면 다 돈의 힘으로 올린다고 있는 자들이 그들끼리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빠져 있는 왜 은평구나 서대문구나 노원구나 뭐 구로구나 이런 데 왜 안 오르냐고. 바닥을 팍팍 끼고 있잖아요. 즉 있는 자들이 있는 정부가 밀어주는 거에 힘입어서 인위적으로 올리는 거. 그게 저는 이거라고 봐요 지금 이거. 근데 얘도 지금 더 이상 추가적으로 올리지 못해. 왜? 얘가 올라가면 얘가 따라 올라가야지 얘가 치고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집주인은 막 뭐랄까 개 산책을 나가갖고 목줄을 잡고 가고 있는데 걔는 계속 뒤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요 그 개가 세파트 갖고 엄청 커. 그럼 얘가 빠지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따라 내려간다니까. 집주인이 먼저 땡겼으면 강아지도 멀리 갔다가 다시 같이 따라서 돌아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강아지를 왜 거꾸로 가냐고. 지금 이 상황이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L차트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방금 전에 작업했거든요. L차트는 제 책을 구입하시거나 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걸 무료로 볼 수 있어요. 5,000개가 넘는 아파트고 전국에 있는 아파트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각종 지수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스타 지수를 볼게요. 방금 전에 본 거 스타 지수 본 다음에 여기에 비교 차트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표랑 비교한다는 거야. 기장 보면은요 월봉 뭐 분기봉 여기 뭐 볼린저 밴드 일목균열표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게 비교 차트를 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죠. 이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다 지울게요 제가. 위에서 리셋 해전도 지우고요. 금리는 놔둘까? 금리 놔두고 이거 놔두고 웬만한 거 다 지울게요. 이런 거 다른 거 다 지울게요. 코스피는 놔둬야겠다. 코스피 놔둘게요. 코스피 놔두고 코스피 좀 이따 볼게요. 대신 다 지우고 코스피도 지우고 요거만 볼게요. 요것만. 자 요렇게 딱 봤습니다. 자 IMF가 안 보이니까 이거를 1990년으로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걸 로그 차트로 봐야 되니까 어리스메트 여기 산수 있죠? 요거 로그로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A로 로그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C를 누르면 종가가 보여요. 이게 C 종가.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걸 좀 그래프를 크게 보려면 메뉴를 없앨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좀 크게 보이겠죠. 자 지금 하는 게 여기를 보세요. 여기 이게 IMF거든요. 이거를 기간을 1990부터 이거 2000년으로 할게요. 2000년으로 하면은 저 잘 볼 테니까. 자 여기입니다. 요거 C 누르면 요겁니다. 요거. 자 이거 보세요. 이때 여기다 코스피 넣어야겠다. 코스피 넣을게요. 코스피 저 위에 있으니까 그냥 지금은 뺄게요. 야 보세요. 얘가 올라갈 때 얘가 받침이 됐다고. 얘가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여기서 인위적으로 부양책을 한 거야. 근데 실물 자산이 못 따라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냥 부러져 버렸다니까. 4년 이게 뭐냐면 1, 2, 3, 4 한 5년 동안 움직인 거를 1년 만에 빼버렸다고. 그때 경매 사태가 얼마나 아꼈어요.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 부도 나가지고 집 경매 넘어가고 막 이런 게 많았단 말이야 이때. 지금 이거 보이죠? 경기 선행 지수가 올라가는데 얘가 뒤따라서 늦어도 6개월 후에는 올라가야 되는데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지나도 안 올라가.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강아지가 안 올라가. 집주인은 올라가는데 강아지가 안 올라가. 오히려 떨어져.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 강아지의 무게에 못 이겨서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라니까 이게. 지금 이거를 제가 2012 정도로 할까? 이렇게 할게요. 2017로 할게요. 2017. 이거 2017로 할게요. 이렇게 산술로 할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잘 보세요.
과거에서 보면 이때가 코로나거든요. 코로나 때 선행지수도 나빠지고 경기지수도 나빠졌죠. 그러니까 금리를 급격하게 제로금리로 내렸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선행지수가 뜨니까 동행지수가 다 있었죠. 그러니까 워낙 그 위기 상황이 오면 IMF 때든지 리먼 때든지 워낙 급하게 오면 선행지수랑 동행지수랑 동시에 급락을 했다가 거의 동시에 바닥쳐. 평상시에는 선행지수가 3, 4개월 먼저 바닥을 치거든요. 근데 워낙 급락을 하게 되면 동시에 바닥을 쳐. 과거에도 항상 60년 동안 그래왔어. 코로나 때도 워낙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 떴죠. 이게 떴죠. 자, 보세요. 선행지수가 꺾이고 나서 이게 한 7, 8월 달 되거든요. 7, 8월 달 여름쯤이었어요. 여름부터 꺾였어. 그러니까 10월 달 가을 지나서 가을쯤에 상투를 친 거야. 빠졌죠. 선행지수 빠지고 동행지수 그다음에 아파트 빠지고 동행지수는 올라가다가 뒤늦게 빠지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아파트가 여기다 바닥을 치고서 여기까지는 바닥에 한 5, 6월 달 돼야지 뜨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딱 뜨죠. 선행지수. 그러면서 여기서 출렁출렁 이 정도야 뭐 그냥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고 추세 내에 있는 거고 이것도 잘 올라가고 있어. 그런데 얘가 여기서 바닥을 쳤으면 동행지수는 여기서 바닥을 친 다음에 여기서 탔어야 되잖아.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따라 올라갈 거 아니야. 같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동행지수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집주인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개 주인은 계속 올라가는데 강아지가 안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강아지 세파트의 무게에 못 이겨갖고 집주인이 같이 딸려 내려간다니까. 그게 IMF 때 있었던 현상이에요. 지금은 달러가 부족해서 위기가 온다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위기예요. 그리고 이미 어디냐? 여기서 보다시피 87년부터 올라온 40년 동안의 추세가 무너진 상태라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거 만만히 보시지 마시고 지금 리치고에서 오늘 방송한 거 있죠? 오늘 방송 내보낸 거 지난주 초에 찍었는데 일주일 정도 있다가 나온 거예요. 지금 요걸 제가 L차트에서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국면이 여기라고. 요거 위기를 잘 알으셔야 돼요. 이때도 강남이 막 40% 50% 반토막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미 그 7년 동안 조종기를 거친 다음에 마지막 1년 동안 온 거고 지금은 3년밖에 안 됐어. 이때도 박근혜 때도 6년을 조정을 했다고요. 이 2013년 일반적인 아파트가 치면 2014년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센 놈들이 2013년에 바닥치고 올라갔지. 그러니까 이때도 거의 한 7, 8년 조정을 받았다고. 이때는 거의 8년이고. 근데 지금은 3년밖에 아니었단 말이야. 하락한 것도 한 1년 남짓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가를 감안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우리가 변곡점을 찾을 때 물가를 반영하거든요. 명목으로는 늦어. 명목이 안 빠지고 있어도 실질지수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뒤늦게 명목 지수가 폭락이 와요. 그때 알아채고 팔아야겠다 그러면 벌써 몇 억이 빠져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팔면 최고가에 파는가요? 그거는 서초 강남에 있는 몇 개밖에 안 된다니까. 지금 사상 최고가인 거는 대부분은 2021년 10월 11월보다 한참 낮아져 있어요. 도봉 같은 경우는 50% 하락한 것도 수두룩해 지금. 그런데 서울 아파트가 뭐 언제 빠지냐고. 이미 빠져 있는 것도 수두룩한데 강남 서초만 보고서 안 빠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전국 아파트는 더 심하고 부산, 대구, 세종, 전남, 광주 이런 데 잘 보세요. 충청남도, 청주북도도 보세요. 허벌나게 빠져 있지. 서울 아파트에 아주 편협하게 몇 군데만 보고 나는 거기 사니까 아유 축하합니다. 거기 사니까 부럽습니다. 그러나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숲을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숲 지금 툰드라진지 이게 사바나인지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나무 하나 보고서 어떻게 시장 판단하면요. 물론 강남 서초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아. 지금 사도 돼. 강남 서초는 지금 사도 뭐 6개월 있다 보면 올라 있을 수도 있어. 자,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정리합니다. 당신은 속고 있다. 뭐에 속아? IMF 직전과 너무나도 똑같은 경기 순환 지표와 부동산 60년 동안 딱 한 번 있었던 선행 지표와 동행 지표의 괴리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바로 right now.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L차트 공짜로 보시려면 책을 구입하시거나 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매일매일 5,000개가 넘는 아파트를 매일 아침마다 업데이트하는 것을 실거래가 실지지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